네, 안녕하세요. 데일리하디 이슈 김선입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네, 어제 동주님께서 유상 신주 인수권 증서가 계좌에 떴다고 궁금하다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거고요. 이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상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회사에서 유상증자 결정을 하면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그러니까 동주님이 유상증자가 되는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 신주를 배정받는 권리를 나타내는 게 바로 신주 인수권 증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 증서를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내가 유상 청약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이 증서를 그냥 팔아버리는 게 맞고요.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유상증자에 참여를 원한다면 그 신주 인수권 증서를 청약 기간 동안 보유를 하다가 신주 배정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여러분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10월 29일 데일리하디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들의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케줄은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라인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시 라인펀드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그리고 대신증권이었는데요. 과연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는 얼마나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스케줄은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 LG화학의 배터리 리스 업무 협약입니다. 이 세 개 업체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산업은 현대차가 생산하는 자동차와 LG화학이 공급하는 배터리를 분리해서 판매를 하는 개념인데요. 배터리를 제외한 차를 먼저 구입을 하고요. 배터리는 추후에 분할 납부해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현대차그룹과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 스케줄은 아이패드 에어4와 아이패드 8세대 국내 출시입니다. 이미 온라인 주문은 2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오늘부터는 애플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할 수 있고 애플 스토어와 애플 공인 리셀러 그리고 이통사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스케줄은 센코의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소식입니다. 가스 센서와 안전기기를 만드는 센코의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특징주에서 확인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기조에 장 초반에 약세를 보이면서 2300선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공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시는 삼부토건의 전통 한옥 관광호텔 신축공사 수주 소식입니다. 삼부토건은 472억 원 규모의 거제시 전통 한옥 관광호텔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20.86%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이번 전통 한옥 관광호텔 수주를 비롯해서 삼부토건의 올해 수주 잔고는 약 1조 1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흑자 전원에 이어서 올해에도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삼부토건은 장중에 10% 넘게 상승하면서 4,095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식시장을 뒤섞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센코입니다. 가스 센서 제조업체 센코가 코스닥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 설립된 센코는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센서와 센스 기반 가스 안전기기 그리고 환경기기 등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방폭 인증을 획득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갖췄고요. 가스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 목적 가스 센서 기기뿐만이 아니라 센서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악취 미세먼지 측정이나 환경 측정 시스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청약 경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주 청약 결과 최종 경쟁률이 366.42대 1로 집계가 되면서 청약에는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인 13,0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오늘 시가는 공모가와 거의 비슷한 13,35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28% 넘게 상승하면서
하면서 17,150원의 고가를 형성했는데요. 첫날의 기분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데일리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데일리 블록체인이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날 PSI 인터내셔널은 코스닥 상장 3사인 데일리 블록체인과 케어랩스,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인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PSI 인터내셔널은 아시아 증시에서 유일무이하게 미국 우주항공국과 FDA 등의 첨단 기술을 직접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 9월에 나스닥 상장 승인을 위해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SI의 상장을 앞두고 기업들의 주력 산업 부분이 모두 PSI 인터내셔널 산업 분야와 맞닿아 있는 만큼 높은 사업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나스닥 상장 절차를 준비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PSI 인터내셔널은 이번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 사업 부분의 케어랩스 비대면 의료 플랫폼 기술을 접목시켜서 헬스케어 IT 사업 재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인수 절차가 완료되면 연결 매출 3천억 원대의 우량 기업체를 탄생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3개 기업의 인수 절차에 오늘 이 세 종목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데일리 블록체인과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는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케어랩스 역시 장중에 2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현대바이오입니다. 이 대주주인 CM팜에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약물을 개발하면서 현대바이오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CM팜에서 개발한 후보 약물은 구충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 니클로사마이드인데요. 이 약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주목을 받아왔지만 내장에서 흡수가 거의 되지 않는 약의 특성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효과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제약사들이 경구제보다는 주로 주사제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CM팜에서는 니클로사마이드 약물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를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약물을 개발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경구용 제재로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약물은 이미 허가가 된 약성분을 토대로 만든 개량 신약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상 임상 절차 단축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CM팜이 현대바이오의 대주주인 만큼 이런 소식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현대바이오 주가는 장중에 15%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마스크와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8만 명을 넘긴 상황이고요.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36,437명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접어든 프랑스는 결국 봉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마스크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는 지난 20일부터 수출 규제를 폐지한 바 있어서 수출길이 더 활짝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웰크로는 장중에 16% 이상 상승했고요. 깨끗한 나라도 8% 이상, 모나리자 역시 9%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도 함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수젠텍은 장중에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는 네이버의 역대급 실적에 날개 달았나? 네, 네이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라인과 야후의 경영 통합이 반독점 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부분별 매출 구분 변경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분기부터는 라인의 연결 실적을 집계해서 뺐습니다. 이 네이버만의 매출은 1조 3,608억 원이고요. 자회사 라인을 포함하면 분기 매출은 2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의 실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력 산업과 신사업 분야에서의 동반 성장이 호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최초로 커머스 매출을 공개했는데요. 검색 광고는 7,101억 원, 커머스는 2,854억 원, 핀테크는 1,740억 원 등 분야별 매출을 처음으로 공개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커머스 매출이 검색 광고의 절반이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커머스는 온라인 쇼핑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따라서 플러스 멤버십이나 쇼핑 라이브, CJ 대한통운과의 물류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서 쇼핑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더불어서 네이버페이와 네이버 멤버십을 비롯해서 내년에는 신용카드 결제도 함께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존 사업을 신사업 위주로 옮겨가면서 이 비대면 특수의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들이 오늘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못하고 약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